오늘 다뤄볼 이야기는 엣지코트 관련된 작은 팁입니다. 동호회에서 많이 봤던 글인데요. 엣지코트가 손에 묻었을 때, 이런 데스크 매트에 묻었을 때, 아니면 도구에 묻었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닦을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옷 같은 경우는 묻으면 답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염료가 섞여 있기 때문에 침투가 돼서 고착이 되면 게임은 끝난 거죠. 그래서 옷 같은 섬유질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손, 이런 바닥 배경 같은 곳에 엣지코트가 묻었을 때 쉽게 제거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건 엣지코트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비슷한 성분을 가진 수용성 접착제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건 일단 이 소독용 에탄올이고요. 명심하셔야 될 게 에탄올입니다. 메탄이 아니고 보통 약국에 가면 250ml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고요. 100% 알코올은 아니고 약 한 83% 정도가 희석이 되어 있는 알코올입니다. 이게 있으면 여러 가지 쓸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유리병에 담겨 있는 게 이 알코올에 담겨 있는데, 이거는 지금 제가 엣지코트 바를 때 쓰고 있는 이거 립솔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와이프가 화장할 때 쓰는 건데 저는 엣지코트 바를 때 쓰거든요. 본딩 할 때도 쓰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걸 이렇게 담아서 세척을 할 때도 쓰고, 깨끗한 병에 담아놓고 있다가 혹시라도 이제 바늘에 찔리거나 할 때 소독하기 위해 담가 놓을 때도 쓸 수 있죠. 바늘을 손끝에 찔리면 퉁덩 담가 놓으면 소독도 되니까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알코올을 병에 담아 놓거나 이렇게 소형 분무기라고 하나요? 이런 스프레이 타입에 담아 놓기도 합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참고로 알코올은 아니고 증류수예요. 이거 설명을 따로 드릴 거고. 자, 엣지코트가 바닥에 묻거나 손에 묻었을 때 힘들게 닦으실 필요 하나도 없이 스프레이 통에다 넣어 놓은 알코올을 몇 번 뿌려주시면 바로 녹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천으로 닦아주시면 쉽게 제거가 될 겁니다. 힘을 들이실 필요도 없고 피부에 큰 자극이 가지도 않습니다. 물론 알코올이기 때문에 자극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뜨거운 물이라던가 때타올로 빡빡 미는 것보다 훨씬 더 자극은 덜하고 피부 손상도 적을 겁니다. 개인적으로 추천드려요. 응용할 수 있는 건 바닥에 본드가 묻는다던가 할 때도 가능하고요. 단 수용성 본드에 국한된다는 점 명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엣지코트 같은 걸 바르실 때 여러 가지 도구를 쓰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송곳을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렇게 엣지코트 롤러를 쓰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기본적으로 어떠한 도구를 쓰신다 하더라도 작업이 끝남과 동시에 바로 세척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리는 게 작업이 끝나지 않은 중간중간 단계에서는 물을 이용하는 편이고요. 작업이 끝난 상태에선 알코올을 이용해서 깨끗하게 세척을 해줍니다. 왜냐면 알코올 같은 경우는 스며들어서 엣지코트를 좀 이렇게 고형화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떨어뜨릴 수 있고, 물 같은 경우는 엣지코트가 좀 퍼지는 느낌이죠. 그래서 좀 쉽게 닦을 수 있고요. 결과적으로 작업 중간에 쉬어가는 때는 물에 담가 놓는 걸 추천드리고, 아예 끝났을 땐 알코올,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알코올을 이용해서 닦아 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한 3년 넘게 쓴 건데 보시다시피 생각보다 지저분하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관리는 기본적으로 다 알코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알코올을 이용해서 쓰시는 건 세척. 그런데 유리병 여러 개가 있으면 저는 보통 물을 담아놓고 알코올을 담아놓기도 해서 엣지코트 바르고 또 바를 거면 물에다 담아놨다가 물기만 짜주고 또 엣지코트를 발라서 칠해주죠.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들어있는 건 증류수인데요. 엣지코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희석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꼭 물론 엣지코트뿐만 아니라 수용성 접착제는 물을 이용해서 희석을 하실 수 있긴 한데, 이때 사용하는 물이 이제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안 되기 때문에 좀 안정적인 물, 그래서 증류수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증류수도 역시 약국에 가면 구입하실 수 있고요.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식염수와는 다르다는 거. 사실 저도 가죽 공예하기 전까지 증류수를 쓸 일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헷갈리긴 했는데, 증류수입니다. 증류수 같은 경우는 엣지코트 약간 되직해졌을 때, 엄밀히 말하면 되직하다기보다는 약간 점도가 올라가서 내가 원하는 점도보다 좀 작업하기 불편할 때 약간 한두 방울 정도, 정말 소량을 떨어뜨려서 희석해 주시면 편하실 거고요.
특히 요즘 같은 날씨가 추운 날에 수용성 접착제를 쓰시면 얘들이 이제 아무래도 온도 변화 때문에 습기가 증발하는 경향을 보여요. 얘들 지금 안에 본드가 들어있는데 뚜껑을 열면 뚜껑에 물이 있을 겁니다. 네, 여기 지금 물기가 있죠. 이 물기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게 아니라 본드에 있는 물기들이 증발해서 여기에 맺힌 거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접착을 할 때 아무래도 좀 더 되직되직하게 잘 발려지지도 않고 변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증류소 정말 한두 방울 정도 떨어뜨려 주시고 우리 헤라 같은 걸로 잘 섞어 주시면 다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이거는 근데 한두 번 정도만 할 수 있는 거지 좀 점도가 올라갔다고 해서 항상 그렇게 하시는 건 하시면 좀 곤란할 거고요. 그래서 증류수를 이용하면 엣지코트와 접착제를 시석해서 좀 더 점도를 낮춰서 쓰실 수 있다라는 거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뭐 이것만 이야기하려고 했어요. 사실 뭐 손에 묻은 거 닦기 가장 편한 방법. 예전에는 별짓 다 해봤죠. 손에 엣지코트 묻었다고 해서 뭐 본드 지우개로도 이렇게 닦아보고 뭐 아세톤으로 닦아본 적도 있죠. 좀 무식한 방법이긴 한데 뭐 이런저런 방법들을 써보니까 뭐 결국에 제일 편했던 건 알코올이었고요. 저도 손이 좀 건조한 편이라서 알코올 같은 걸로 한번 이제 세척을 하면 바로 로션을 꼭 발라주는 편입니다. 가죽 공예 하시는 분들은 특히 손에 로션을 많이 발라주셔야 돼요. 그래야 가죽에 손상이 가는 일도 적어질 거고 가죽을 잡을 때 좀 더 적당한 마찰감을 낼 수도 있고요. 건조하다면 힘을 줘서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작업을 할 때 장갑을 끼는 걸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일단 엣지코트에 관련해서 뭐 이 정도만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 시간이 6분 정도밖에 안 돼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송곳 끝이 굉장히 지저분하거든요. 지저분해진 이유가 제가 바느질을 하고 실 마감을 할 때 순간접착제를 이용하는데 묻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척할 때는 이걸 깔끔하게 이제 닦아줄 때는 이거 3M에서 나온 슈퍼파인을 이용해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당겨줍니다. 그러면 이물질도 잘 닦여 나가고 연마도 돼서 편리하게 쓰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하고 넣어서 접은 다음 이렇게 몇 번 돌려주시면 깔끔하게 연마가 됩니다. 사실 지금 깔끔하게 안 됐어요. 너무 두껍게 됐나봐요. 이런 것들은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벗겨내 주시고 안 떨어지지? 힘을 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손목 상태가 안 좋아서 다시 이렇게 해서 이번에 깨끗하게 잘 됐네요. 슈퍼파인 하나로 송곳이나 뭐 각종 펀치들을 깔끔하게 연마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뭐 팁은 정말 간단한 거라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도 또 촬영을 할 거고요. 이것저것 열심히 찍어 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번 달은 그냥 테스트 촬영이라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2월 달이 될 겁니다. 제가 유튜브에 대해서도 모르겠고 영상, 뭐 음성 등등 다 헷갈리고 해서 좀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의 양해를 부탁드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